자, 이제 그 행정절차법을 시작으로 이제 법률에 관한 쟁점을 다루게 되는데, 자, 이 법률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일단은 그 앞에 산발적으로 그 절차법이나 이런 거 나오면서 법률은 무조건 생으로 외워야 되는 게 많다라는 거죠. 이 입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학문적인 논리를 배경으로 입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야 간의 정책 타협의 선물로 되는 게 많아요. 특히나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철저한 정책 산물이기 때문에 논리 갖고 안 되고 아주 난삽하기 짝이 없죠. 이건 뭐 생으로 다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조항도 무지하게 많죠. 아주 진짜 짜증날 정도로.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그 행정법은 그렇게 문장도 길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비해서 그 다음에 조항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문장도 짧고 그 다음에 또 판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판례가 있는 거는 법률도 외우기 힘든데 판례까지 외우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판례가 기억나면 법률하고 판례를 항상 연계하라 그러죠. 왜냐면 이 학설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을 학문적으로 교수들이 해석한 걸 학설이라고 하는 것이고 판례라고 하는 거는 공식적 권한 있는 법원이 해석한 거거든요. 결국은 법률과 판례는 무관한 게 아니에요. 연결이 돼요. 그럼 판례가 기억나면 법률을 유추할 수 있고 법률을 정확히 알면 판례를 생으로 외우지 않고 유추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판례는 몰아서 나중에 별도로 정리하겠다. 이건 미련한 거고 항상 법률과 연계하라는 거예요. 제가 만든 판례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법률 조항을 인용하면서 법률과 판례를 연결시키도록 이렇게 해놨지 판례 규제라고 해서 판례만 덜렁 갖다 놓고 법률 조항을 빼버리면 이거는 외우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추가적인 암기 부담이 아니라 판례가 있는 거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게 행정절차법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이 출제가 가장 많이 돼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그 다음에 이제 출제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규제 기본법이 가장 출제가 안 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전면 개정되면서 사실상 제정된 거와 다를 바가 없는데 그 양은 굉장히 많은데 의외로 출제 문제가 낮아요. 그래서 출제 좀 되는 중요한 쟁점 위주로 제가 양을 줄여주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데 행정절차법이 금년도 1월 달에 대폭 개정되면서 굉장히 시행 시기가 또 7월 달이라 이게 그 4월 달, 6월 달 시험하고 7월 이후에 10월 달 시험하고 취급수험생들이 이제 애로가 있어요. 일단은 이 교과서대로 외우고 이제 취급수험생은 이제 6월까지 시험이 끝나면 지방직 9급까지 끝나면 그때는 이제 보충자를 갖고 그 개정된 내용으로 또 정리해야 돼요. 이게 자 일단 행정절차의 의의는 가볍게 보면 돼요. 광의의 거는 사전 절차만이 아니라 사후 절차까지 포함한다. 근데 협의 이거는 사전 절차만 의미하는 거고 취협의는 행정이 사전 절차만 얘기하는데 가볍게 보면 될 거고 필요성 의미 받고 행정절차 발전인데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각국의 대표는 이 절차 참고로 얘기하면 이 절차법이 발달한 나라는 대륙법인 그 독일이 아니라 영미법이 절차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각 나라의 유명한 단어 정도는 알아두면 돼요. 그 영국의 자연적정이거든요. 편견 배제 원칙, 쌍방 청문회 원칙 이 정도 알아두면 될 거고 미국의 유명한 수정헌법의 5주죠. 적법 절차, due process of law라고 이 적법 절차 이게 이제 우리나라 헌재 결정에도 헌법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판시를 하고 있죠. 그게 미국 산물이다. 그 정도 알아두면 되고 그 독일은 일반법이 있다라는 우리의 모델이 됐던 거죠. 특색은 가볍게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헌법적 근거는 학설하고 헌재는 헌법 원리성을 인정해요. 근데 적법 절차 조항 단일 조항에 근거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결합하는 이 차인데 뭐가 다수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취급수험생은 당연히 헌법 문장 줄줄 다 외우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1항은 처벌에 관한 거죠. 처벌 보완 처분 강제는 외우고
사망이 체포구속 압수수색 이런 거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대법원인데 대법원 헌법을 있으면 부정하죠. 법률이나 대통령령이 규정된 것만 안 거치는 위법이고 규정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불형 형식의 행정규칙 이건 배경 봤죠. 이건 행정규칙서를 취하기 때문에 안 거쳐도 그만이고 행정규칙이 규정된 것도 안 거쳐도 그만인데 예외 판례가 몇 번 출제됐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일단 헌법을 있으면 부정되는 건데 개별 법률이나 대통령령 이거는 결여하면 위법이에요. 식품위생법 이거 법률이잖아요. 소정의 영업정지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문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그 다음에 근거 법령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가 용어를 알고 있죠. 법령하면 법규명령, 법률과 법규명령까지 포함하는 용어니까 위법이 되죠. 하자정령 취소사유고 불형형식인데 이거 1-303에서 배웠잖아요. 학설과 달리 판례는 내용 중시 행정규칙서이다. 이러니까 안 거쳐도 위법이 아니다. 그 다음에 행정규칙에 규정된 거 안 거쳐도 그만이다. 그 다음에 개별 법령의 규정이 전혀 없을 때는 도말할 것도 없다. 근데 헌재는 헌법을 있으면 인정하는데 12조 단일 조항 갖고 인정하죠. 근데 여기는 맛보기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적법조치에 관한 헌재 결정 무지하게 많아요. 헌법에서는 이거 갖고 택도 없는데 자, 헌법 12조 3항 본문은 이란과 함께 적법조치 원리의 일반 조항에 해당하는 거로 형사절차상 영역이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 원리로 명시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영미법은 판례법 국가라고 하죠. 판례가 법이에요. 판례가 법.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진짜 법학 발전의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무식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개념정의 체계도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혼수 상태, 쉽게 말하면 혼수 상태. 그냥 뻔뻔히 다 외워야 돼요. 이 독일법, 대륙법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 그 논리와 개념에 익숙하지 않을 때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것만 익히고 나면은 이게 정리하기가 꽤 쉬워요. 근데 얘네들 아주 혼수 상태라 아니 적법 절차는 말 그대로 절차인데 그 법률의 구체적 내용은 뭐예요? 실체에 해당하는 게 내용이잖아요. 근데 적법 절차에 뭔 거지같이 그 실체적 내용까지 포함한다? 이건 논리적으로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우제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강조하는 거. 그 다음에 독자적 헌법 원리 하나다라는 거. 적법 절차라면 인신의 구속이나 처벌 등 형사 절차만이 아니라 국가자금으로서의 모든 입법정과 행정장에 광범위에 적용된다는 건 뭐 똑같은데 독자적인 헌법 원리다라는 걸 하나 더 음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성과 특징인데 일단 뭐가 규정되어 있는지 이걸 다 일일이 제목부터 다 외워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신의성실 원칙, 신뢰부 의무, 투명성, 그 다음 이번에 또 원칙이 추가가 됐는데 이런 원칙에 관한 거 명백한 오기 오산, 오기는 잘못 기재한 거, 오산은 잘못 기사하는 거지, 정정에 관한 거, 행정지도 같은 원칙이라는 말로 하면 실체적 규정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절차 규정이다 이런 틀린 거로 출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규정이 없는 상황인데 행정계획에 관한 거 그건데 일단은 그 보충 자료로 요번에 개정된 거 골자를 한번 봐볼까요? 시행이 2023년 3월 24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최종적인 시행일 얘기하는 거고 처분 기준 설정 공표 그것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다 금년도 7월 10일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정 이후 그 주요 내용 보면 일단 청문회 실시 사유를 확대했어요.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 박탈 등의 처분할 때는 신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문에 관해서 또 주재자에 관한 건데 다수 국민에게가 상충되는 부분이나 처분이나 다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처분 등을 하는 경우 이때 청문 주재자가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청회가 온라인 공청회는 동시 병행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제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비대면 이 필요가 강조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때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조항이 신설됐고, 그 다음 위반 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공통 절차를 마련했다는 거. 그래서 공표에 관한 게, 그 공표에 관한 거는 저기 적용 시기가 좀 헷갈리네. 공표에 관한 거는 3편에서 해당될 때 그 해당 내용 소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행정계획에 관한 게 있는데, 수립 절차, 계획 수립 절차 규정이 있다 이러면 여전히 틀리다는 거 주의해야 돼요. 뭐만 있다? 형량 명령에 관한 거만 있죠. 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폐지할 때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도록 하는 형량 명령만 있는 거지, 형량 명령 이건 실체적인 거지 절차와 관계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계획 수립 절차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다음 행정예고 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숫자 외워야 됩니다. 20일 이상인데,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어도 단축할 때도 최소 기준일이 10일 이상, 이렇게 이게 7월 달부터 7월 12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은 규정이 없는 것도 별도로 외워야 돼요. 규정이 없는 것도. 그 다음에 이제 목적 및 일반 원칙인데, 그 국민의 행정 참여 도모,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 국민의 권익보,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공정성의 원칙이 제목에 외우면 내용은 뻔하죠. 그래, 근데 이제 간접적 규정이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외워야 될 거고, 신의성실, 신뢰보호, 이거 신의성실과 신뢰보호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제목 외우면 내용은 뻔해요. 신의에 따라 성실해야 된다, 뭐 내용 뻔한 거고, 신뢰보호 원칙은 이미 1편에서 봤고, 투명성의 원칙인데 구체적이고 명확, 이렇게 이런 핵심만 외우면 되죠. 해야 한다, 다 의무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해석 설명 요청권이 있죠. 행정적인 근거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이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된다. 다 의무로 되어 있어요.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장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 근데 보충자료 보면은 구급수험생은 보충자료 지금 보지 마세요. 보면 더 헷갈리기 때문에 7급수험생만 가볍게 보면 돼요. 행정업무 혁신에 관한 게 신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뒀다가 이 보충자료는 나중에 이제 구급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봐야지. 왜냐면 지금 저거 보면은 더 헷갈려. 이게 개정된 건지 개정되기 전에 지금 현행 내용인지 헷갈리면 더 곤란하죠. 그래서 저거는 지금 보충자료 법률 바뀐 거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더 헷갈리기 때문에. 적용 범위에 관한 것도 저것도 확약, 위반 사실 공표, 행정계획 이 세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그것도 지금은 뭐 가볍게 외우려고 하면 절대 안 돼. 외우면 더 헷갈려요. 완벽하게 못 외우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런 내용 뭐가 규정이 있는지 다. 그 다음에 일반법에 관한 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게 뭐냐면 일반법이라는 얘기예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 배웠잖아요. 1편에. 특별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은 일반법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평가 인증의 취소 절차에 관해서 특별한 절차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이거는 뭐 배경을 봐야 돼요. 법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린이집 평가 인증의 실시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만 위임하고 있고, 그 다음 시행규칙도 이런 내용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평가 인증 취소 절차 일부만 정해진 거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라는 얘기죠. 결론 알아두면 될 거고, 제해 대상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다행히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그 법률 명칭이 뭔지를 알면 일단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절차법이지 입법절차법, 사법절차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외울 게 팍 줄어들어요. 그럼 실질적 의미의 입법, 사법, 행정 우리가 1편에 배웠잖아요. 그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아닌 거, 실질적 의미의 입법, 사법, 통치행위를 빼버리고 남은 것만 외우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머리 나쁜 놈은 그냥 논리적으로 유형화 시키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두 문자 따라고 국법, 혼각, 감형 뭐 싸구려 같은 짓을 하는데 자 볼까요? 국회 또는 지방의 의결 뭐예요? 실질적 입법, 법원, 군사법원 재판, 사법, 헌법재판소 심판, 사법, 선거관리, 의결 결정 이 말이 준사법이죠. 얘는 사법부는 아니니까. 감사위원회 결정 이게 준사법, 형사행정 보안처분 얘는 사법, 국가안전보장 국방위기 통일 이거는 통치행위,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이건 준사법이죠. 행정기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외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이것도 통치행위는 아니죠. 근데 통치행위와 연상을 하면 되죠. 국방에 가는 거니까. 외국인에 가는 것도 외교 통치행위 연상하면 이것도 아니어도 되죠. 근데 안 이을 수 없는 게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이것도 그 징계니까 뭔가 그 실질적 행정인데 그러니까 얘는 외울 수밖에 없죠. 실질적인 행정이잖아요. 근데도 적용 제외 되니까 얘 외우고 그 다음에 알선 조정 중재 재정 나오는 거 알선 조정 중재 재정 쟤는 안 외워도 돼요. 왜냐면 저거는 준사법이에요. 준사법. 근데 그 다음에 볼 때 있는 게 뭐냐면 이거에 해당하면 다 적용 배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제외되는 게 아니라 해당 행정장의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 가는 거죠. 그래서 저거 외워야 될 거고 일단 요거 시행령에 1번 안 외워도 되죠. 병역에 가는 거니까 법률하고 똑같죠. 자 그럼 산업기능요원 얘는 현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병역법도 아니고 예비군법도 아니니까 얘는 현역이 아니라 산업기능요원이에요. 거기서 딱 법률 내용만 알면 얘 뭐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규약 국적 회복에 가는 건데 자 일단 출입국관리법 얘가 EU 제시에 대한 특별 규정이다라는 거죠. 이건 뭐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행정절차법이 일반법이면 얘 빼고 나머지는 다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왼쪽에는 그 내용이 행정절차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내용에 관한 거거든요. 특별법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면 출입국관리법에 이 행정청이 난민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서면으로 사회를 통제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특별 규정이다. 그러니까 그 출입국관리법만 적용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봤죠? 이런 그 출입국에 관한 게 모든 게 아니라 그거 중에 자궁의 성질상 요거에 제한된다라니까 요 판례 최신 판례인데 당연한 결론이죠. 그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라고 무조건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부정되는 건 아니다. 요것도 법률 내용 어차피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거 알면 그 중에 일부로 제한되는 거지 다 그런 건 아니다. 이건 뭐 이런 판례는 외울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판례가 많은 게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의 징계 기타 처분에 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 결론을 외워야 돼요. 이건 암기 부담이 추가가 좀 돼요. 왜냐면 그 성질상 곤란한지 어떤지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거는까지 논리적으로 끌어내기는 어려워요. 그 배제되는 범위인데 이것도 일반론이죠. 다 배제되는 게 아니라 성질상 행정조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요거에 한정된다라는 이거는 뭐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관계를 외워야죠. 군인사법령에 의해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해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하는 거 이거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이다.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적용이 배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시부 임용 처분 당시에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어 시부 임용 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정규 임용 처분을 취소한 사안인데 정규 임용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는 게 불필요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일단은 두 개가 다 배제가 아니라고 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 그 김현주 사장님,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사장님의 이거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다행히 사실관계 세 개가 다 뭐예요? 배제사항이 아니다. 좁게 해석한다라는 거. 그러면 뭐라 정리할 수 있지 이것도?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 절차에 관해서 방송법이나 관련 법령에도 별도 규정 두지 않고 있고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과 그 다음에 시행령의 규정 내용에 비춰보면 이 사건의 해임 처분은 행정절차법과 시행령에서 열거적으로 규정한 예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적자구조 만성화에 대한 경영 책임을 물어 사장인 원고를 해임하면서 행정절차법 수정의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배제되는 범위에 관한 판시는 똑같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배제되는 범위에 관한 법리는 그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도 적용된다라는 거. 뭐 당연하죠. 인사에 관한 거니까 직권면직도. 그 다음에 직위해제 처분에도 직위해제 처분 여기에 이거는 외워야죠. 나머지는 다 배제 사항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건데 얘는 적용되지 않는 게 처음 나왔죠. 이거 외우면 돼요. 이건 뭐 그냥 결론 외우면 돼요. 직위해제 핵심, 직위해제 처분. 그래야지 이것도 이제 많은 거를 몰아 정리하고 적은 걸 외우면 되니까 이거 직위해제 하나 일단 외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일반은 그 전에 판시했던 거 되풀이 확인한 거고. 그 다음 계약 처분에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럴 거 5번 판례 하나죠. 행정절차법 적용되지 않는 인사관계에 관한 것 중에 직위해제 하나 외우면 뭐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게 맹목적으로 외우려고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알선조정중재 이건 준사법. 그 다음에 5번은 안 외울 수가 없죠. 이게 법률에 안 나온 거니까. 조세부가 징수해 가는 거. 그 다음에 뭐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결정 이거 준사법이죠. 국가배상 재결 결정 준사법. 그 다음에 8번도 안 외울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암기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도에 대한 이게 저기죠. 그 삼사관학교 앞에서도 특별행정법관에서도 봤던 이것도 마찬가지죠. 적용 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에어컨 직위해제 하나 딱 외우면 되겠네. 그 다음에 시험 검정은 이것도 법률에 안 나온 거라 저것도 외워야 되겠네. 그 주권적 권리에 관한 거. 주권적 권리는 이제 통칭이 유사한 거잖아요. 그 다음 사정 결정 심결. 이게 확인회의에도 이런 거 봤잖아요. 사정 결정 의결 심결 뭐 이 말 나오면 그 분쟁이나 다툼에 대한 판정 이래가지고 이게 준사법. 그러니까 뭐 외우기가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관할협조 행정응원 이 제목부터 하여튼 다 외워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상식 갖고 접근하면 돼요. 이건 외우지 않아요. 왜냐면 국민은 법지식이 낮다라는 거 항상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관할이 잘못했다고 싸가지 없이 국민에게 돌려버리고 알아서 네가 찾아내가지고 관할이 어딘지 알아봐서 하라 이렇게 싸가지 없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행정청이 관할에서까지 아니한 사람을 접수했거나 이송받은 경우 지체 없이 되돌려 보낼 수 있다라든가 지체 없이 되돌려 보내야 된다 이러면 틀린 거죠. 관할행정청이 이송해야 하고 이것도 이송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이 법률 출제할 때 재량인지 기속인지 이거 뒤틀어내는 게 많기 때문에
의무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야 돼. 이성 하에하고 그 사실을 신청에 통지해야 된다. 그 다음 나중에 관할이 변경된 때도 마찬가지고, 관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도 외워야 돼요. 일단은 공통상급행정청이 1차, 공통상급청이 없으면 각 상급행정청이 하는 거지 당의 행정청이 아니다. 이런 또 법원이 결정한다. 이런 게 다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문장을 외우지 않으면 이런 건 농락당합니다. 그 다음에 협조, 이것도 의무다라는 거, 제목 옆에 의무다라는 거 하나 추가하면 되겠죠. 행정응원 사유인데 이게 5가지 또 두 문자 따려고 그래요. 법인 다다다 두 문자 따로 이거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자, 요청 사유 왜 요청해요? 일단 나 혼자 안 되니까. 안 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나 혼자 안 되니까.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도움을 받는 게 더 나으니까. 자, 확인해 볼까요? 자, 나 혼자 할 수 없다. 법령 등의 이유든 이런 장비 부족은 사회상 이유든 다른 행정적 이유든 어쨌든 법적이든 사실적이든 나 혼자 안 되는 경우 1, 2번.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여기까지가 나 혼자 안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4번째까지가 그거네.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거니까 나 혼자 안 되는 경우라고 하면 4번째 다 되죠.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게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응원 거부 사유? 이것도 외우면 바보예요. 왜냐? 상식적으로. 왜 거부해요? 나도 도와줄 여유나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 다른 애가 도와주는 게 더 나으니까. 자, 확인해 볼까요?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른 애가 더 나은 경우죠. 그 다음 나도 여유가 없는 경우. 행정응원으로 인해 고유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거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뭐 이런 거를 외우면 진짜 닭대가리죠. 닭대가리. 자, 절차. 이것도 상식이죠.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에 요청해야지 응원할 수가 없는 애한테 요청하는 건 무의미한 거고, 그 다음에 응원을 거부할 때 그 거부 사유를 통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 지휘감독인데 이것도 상식이죠. 그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하는 행정청이지 원소속 행정청이 아니죠. 왜? 뭐가 필요한지는 응원을 요청하는 행정청이 알지 원소속 기관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당연한 얘기고. 물론 특별 규정이 있을 때는 그에 따르는 거고. 그다음 비용 부담인데 이것도 그 도와주는데 남을 도와주는데 내가 돈까지 내면 도와주는 건 상식이 아니죠. 도움을 요청한 애가 부담하는 거고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은 협의로 결정한다. 이게 이제 상식적인 얘기라 저런 거는 이제 조금 안 읽어도 될 게 또 있죠. 일부는. 그 다음에 당사자 등인데 이거 외워야 돼요. 상대방이 안 한다 틀려요. 당사자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 상대방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이해관계인 이런 또 틀려요.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 이게 복귀적 행정에서 계속 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당사자 등의 자격인데 자연인과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약방의 감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그 엄격한 요건을 요하는 법률에 다 똑같다. 부동산 등기법도 그렇고 모든 법률에 다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 가장 엄격한 형식을 요하는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송에서도 권리 주체에 한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법률에 공통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3-276에 있어요. 거기 보면 당사자 능력이라고 나오죠. 당사자 능력인데 자, 거기 4번째 줄 보면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는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이에요.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이 아니고 이것도 외워둬야 돼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모든 법률이 다 똑같이 돼 있다라고 하면 되고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행정청인데 이거는 조직법적 의미의 행정청에 한정되지 않는 이것도 약관의 감추예요.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기관사인 공무수탁사인까지 포함한다. 이건 1편에서부터 계속 배웠던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을 쉬어가는 코너죠. 지혜 승계인데 이 포괄 승계는 당연 승계고 특정 승계는 특정한 거에 한정되는 건데 걔는 그 승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포괄 승계 원인은 뭐냐? 자연인의 경우는 그 상속이에요. 상속은 내가 몰랐던 그 재산만이 아니라 의무, 부채, 채무까지도 권리만이 아니라 채무까지도 포괄적으로 다 승계되는 거예요. 법인에 해당하는 게 이제 합병이죠. 당사자 등이 사명했을 때 상속인과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당사자 등의 권리 이익을 승계한 자는 뭐 허가나 승인 이 말이 없죠.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근데 당사자 등인 법인 등이 합병했을 때에는 합병을 존속하는 법인 등이나 합병을 새로 설립된 법인 등이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게 당연 승계예요. 그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통지해야죠. 왜냐면 이건 당연 승계니까 누가 죽었는지 행정청에서 누가 죽었는지 뭐 법인이 합병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거고 특정 승계 이건 승인이에요. 이건 허가 이러면 틀려요. 허가 이러면 틀리다고. 왜 그러냐? 행정심판은 승인이 아니라 허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런 거를 뒤틀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법률은 저걸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면 농락당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 3-220 거기 가면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허가 승계 있죠? 특정 승계의 경우 허가라고 돼 있죠. 허가. 절차법에는 승인. 그죠? 그 다음에 대표자에 가는 건데 다수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 이것도 뒤틀면 선정하여야 한다. 의무가 아니다.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거 당사자들의 그 편의를 위한 거라 의무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청은 요청할 수 있어요.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뭐 몇백 명씩 되면 뭐 곤란하잖아요. 행정조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 내에 3일 이내에 대표자를 선정할 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행정청이 직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거 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변경 해임할 수도 있고 당사자 등이 행정청이 대표자를 이건 뭐 말도 안 되죠. 당사자 등이에요. 당사자 등을 대표하는 거지 행정청이 이걸 바꿔버리면 말도 안 되잖아요.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 중에 행정조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이거 어때요? 외워야 돼요. 각자 대표예요. 뭐 만장일치로 다수결로 다 틀린 거예요. 각자 이거 외워야 될 거고 다만 행정조차를 끝맺는 행위 이거는 당사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상식적이잖아요. 왜냐? 아니 나를 대표하라고 했더니 대표 안 하고 그냥 절차 끝내자. 이러면 저 대표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그죠? 해석이 좀 어느 정도 가능하죠. 그 다음 대표자가 있으면 대표자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 뽑아놓고 각자 할 말 다 하면 대표를 뽑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도 대표의 취지를 알면 해석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다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한 명에 대한 행정청 행위는 모든 당사자 등의 효력이 있죠. 당연하죠. 근데 이거 뒤틀면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다수의 대표자 모두에게 대한 행정청 행위 요게 또 함정이에요. 모두가 아니라 1인에 대한 것도 모든 당사자의 효력이 있다. 요런 거를 이제 어떻게 뒤틀 수 있는가를 이제 제가 강의로 도와주는 거거든요.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해야 된다. 이거 통지는 그렇죠. 또 이거 되게 헷갈리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정확히 통지만은 모두에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사자 등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했을 때 지체 없이 이제 통지해야 된다는 거고, 변경해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 등 이게 대리인 자격 외워야 돼. 배우자와 직계정비서 형제자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건 뭐 제가 도와줄 게 없네요. 그 다음에 이 변호사가 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얘기죠. 행정청은 그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 절차에서 징계심의 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 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그게 이제 같은 판례인데 그 구체적 사실관계가 나오죠. 육군 3사관학교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징계심의 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걸 막은 경우 이거는 위법사이다라는 거죠. 절차 위반으로. 그 다음에 처분 절차인데 300페이지에서도 인용했죠. 처분이 아닌 절차 공법계약에는 적용이 안 돼요. 국방홍보원의 그 피바다 사건. 제가 다 외워야 돼. 수익조 침입적 공통인데 적은 걸 외우면 되죠. 수익조 처분에만 적용되는 3개 외우고 불이익 처분에 관한 거는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의견 청취에 이 3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별도로 외워야 되니까 어차피 의견 제출 청구 공소 입에 줄줄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수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인데 그 협조를 통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처리기간의 설정 공표 의무인데 이거는 내년에 시행되는 거니까 보충 자료에 그 최신 판례 좀 보고 가야겠네. 보충 자료 4페이지 보면은 그 공정거래법에 관한 내용이죠. 이게 특별 내용이 특별법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적용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 그 취지가 절차를 갖다 완화시키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공정거래법에 적용을 받는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이 정한 것보다 더 약한 절차적 보장을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의결 절차상 인정되는 절차적 보장의 정도가 일반 행정 절차와 비교하여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이게 준사법기관이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 강학상 준사법기관을 속에 부여되어 있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을 다투는 소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는 취지 역시 같은 전제다. 뭐냐면 이거 또 외워놔야 돼요. 4편에서 출제되는 거라 관할법원. 얘는 2심제예요. 2심제. 고등법원이 1심이에요.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1심에 준하는 그 기능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특별규정 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에게 단순한 열람복사 요청권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강한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법 규정에 의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여된 절차적 권리의 범위 한계를 확정하려면 행정절차법이 당사자에게 부여한 절차적 권리 범위 한계 수준을 고려해야 된다. 다 음미할 게 여기 굉장히 많아요. 이 판례 하나 갖고 한 문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논점이 많거든요. 당사자에게 보장된 절차적 권리는 단순한 이해관계인이 보유하는 절차적 권리와 같을 수는 없다. 또한 단순히 조사가 개시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 당사자인 피시민의 절차적 권리와 비교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나 소위회의 등이 열리기를 전후하여 최종 의결에 이르기까지 피시민이 가지는 절차적 권리는 한층 더 보장되어야 된다. 오히려 일반법보다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시민에게 원칙적으로 관련 자료를 열람 등사하여 줘 실질적으로 그 방어권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이거는 구별해야 된다라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고 상식적인 결론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당사자인 피시민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규정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자료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고, 적어도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시민의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이건 당연하게 절차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도 뭐 취지에 관한 건데,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 명령으로 말미암아 불칙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심사관의 심사 결과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어권 행사도를 보장함으로써 심사 절차의 적정을 기한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적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하여 신중하게 처분을 하려는 데 있다. 여기까지 그냥 이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죠. 절차 강화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이 예외 이거는 이제 의미할 거죠. 이 열람복 사유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이것도 상식이에요. 근데 영업비밀이나 사생활의 비밀 등 기타 법령 규정이 정한, 이거 뭐 상식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받냐 못 받냐 차이지, 이 판례 보기만 하면 틀릴 수가 없죠. 기타 법령 규정이 정한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거나 자진 신고와 관련된 자료로 자진 신고자 등의 신상, 이것도 결국 사생활에 관계된 거죠. 사적인 정보가 드러나는 부분에 관해서는 첨부자의 열람복 사유를 거부할 수도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의미할 거예요. 이런 경우 다 일률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간단하게 틀리죠. 일률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고, 첨부자료의 열람복사를 거부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피시민의 방어권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게 뒤틀려지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뻔하죠.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위법사유로 취소사유다. 이건 뭐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 피시민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가져왔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이때는 취소사유가 위법이 아니다. 이거는 뭐 이유기에도 똑같아요. 이유기에도 앞에서도 봤잖아요. 하자 치위에서도 봤죠. 그 상대방의 불복 여부 및 불복 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하자 치위 인정한다고 봤죠. 조금 이따 또 보게 될 거예요. 그 이유기라는 게. 348에서 내용과 정도에 관한 나오기 때문에 좀 이따 또 다시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청 간의 협조에 관한 것도 이제 개정된 내용, 나중에 보면 되고, 제가 특별히 설명할 건 없어요. 처분기준 설정 공표면 금년하고 상관없고 내년 1월 1일이라 11일이라 내년에는 이거 알아둬야 될 건데, 그 정도로. 자, 일단 돌아오면은 일단은 뭐 혈액법 갖고 제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처리기간의 설정 공표 의무다라는 거. 근데 설정 공표가 의무고 그 공표된 기간 내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에 불과하는 거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처분의 처리 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의무로 되어 있죠. 그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이때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것도 한 번만, 이거 음매에 돼요. 뭐 2회 이내 뭐 이런 게 함정이죠. 연장할 때는 연장 사유와 예정 기한을 통지하여야 되는 거고, 정당한 처리 기간에 처리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그 신청인에게 이제 그 요청권이 있다라는 거죠. 해당 행정청 또는 감독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조처법이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인데, 지금 이제 민원 사무자가 빠졌죠. 사무처리 행정에 주안점을 둔 용어라, 국민의 주안점을 두면 민원 처리가, 국민은 사무에 관심이 없죠. 민원 처리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용어를 바꾼 건데, 처분 민원의 처리 기간에 관한 규정 강행 규정이 아니고, 행정청이 처리 기간을 지나 처분을 한 경우, 민원 처리 진행 상황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절차하자가 아니다. 그 뭐 처리 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 규정이지 강행 규정이라고 썼다. 예외 없어요. 다 그래요. 헌법 그 재판에 그 기간 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다 훈시 규정이다. 그 법학의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3-471 거기 가면
맨 밑에 나오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이것도 기간에 관한 거죠. 가능한 한 조속히 그 승인사무를 처리하도록 정한 훈시 규정에 불과할 뿐이지 강행 규정이나 효력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하여튼 이 행정청이 하는 기간은 훈시 규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국민과 관계되는 기간은 이거는 그 강행 규정이 예를 들어 행정심판 제기 기간이나 행정소송 제기 기간 이거는 훈시 규정이 아닙니다. 그 기간 지나면 각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의 처리 기간이나 뭐 법원의 그 재판 기간 그 1심을 며칠 내에 1심 판결을 해야 된다 이런 게 행정이나 법원에 이게 훈시 규정이지 국민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주의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처분기준 설정 공표 의무 이게 처분기준 설정 공표가 내년에 적용되는 거죠. 해석설명 요청권도 있다는 거. 행정처분 필요한 처분 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춰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해야 되고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고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고 이 예외도 다 외우지 않으면 농락당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면 틀리잖아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명확하지 아니할 때 해석 설명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취지에 관한 건데 취지는 가볍게 보고 따로 공표하지 않거나 개략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경우 이건 이제 한 번쯤 음미할 필요가 있는데 처분의 성질상 처분 기준을 미리 공표하는 경우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행정청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오히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에 더 적합한 경우도 있다. 요때 이제 공표하지 않거나 개략적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뭐 뒤틀기는 좀 어렵죠. 상식적인 결론이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이 그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정해하여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처분의 취소 사이에 이를 정도의 의미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무조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뒤틀 여지가 있죠. 법률에 정한 의무이기 때문에 뭐 이래가지고 함정을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면 위법이다. 이건 속아 넘어가기 좋죠. 아니다라는 거. 이건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판례예요. 뒤틀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해당 처분에 적용한 기준이 상위법령의 규정이나 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했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만 위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청이 관계법령의 규정이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처분 상대방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 또는 지위 등을 부여한 후 일정한 기간마다 심사하여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갱신제를 채택하여 운영하는 경우 처분 상대방은 갱신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도 전에 판시하지 않은 최초의 걸 판시한 거 이러한 판례 효시 판례라고 하죠.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라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한 심사의 의미는 뭐 이거는 외울 게 없어요. 그냥 가볍게 읽어보면 상식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사전에 공표한 심사 기준은 심사 대상 기간이 이미 경과했거나 상당 부분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 상대방의 갱신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게 변경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도 요거는 외워두세요. 이것도 최초 판례라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유부기에 관한 건데 이유부기는 학문적 용어예요. 이유를 부수적으로 기재한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법률상의 용어는 이제 이유 제시라고 법률에는 이유부기란 처분을 하면서 법적 사실적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건데 이유 명시, 이유 강자라고도 하고 행정절차법상으로는 이유 제시라고 규정하고 있죠. 이것 외워야 돼요. 행정절차법의 이유북이라고 명시로 규정하고 다 틀린 거예요. 청문은 단순히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청문을 통해 진술된 당사자의 의견이나 자료에 대해 행정기관의 이유북의 내용을 통하여 구체적 평가를 행해야 된다는 거고 따라서 이유북이는 청문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거는 이제 요거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
청문은 사전 절차예요. 사전.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하는 거고, 이유 부기는, 이유 제시는 처분 시에 처분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청문을 제대로 했는지는 이유 제시를 보면 안다는 거죠. 이유 제시가 전혀 안 돼 있거나 부실하게 돼 있으면, 요 나쁜 자식이 청문에 제대로 듣지를 않았구나, 이걸 눈치챌 수가 있죠. 이래가지고 이유를 내가 이런 처분하는 이유를 내가 제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청문을 어때요? 함부로 허투루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사실상 강제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기능에 관한 거는 이미 뭐 보충자료 종합정리했고, 그 취지에 관한 건데,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국제징수법 조항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용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 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 뭐 이런 거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요지로 가면, 과세관청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소득의 귀속자나 소득의 귀속자별 소득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위법이다라는 거. 이것도 위법 사유로 알아둬야 돼요. 과세관청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했더라도 그게, 자, 이건 뒤에 건 아니어도 사소한 누락 또는 명백한 착오, 이쯤 되면 눈치챌 수 있죠. 명백한 착오에 해당함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상 분명하거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앞서 이루어진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에 의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면 뭐 됐죠. 저는 해석이 가능한 거고. 법적 근거 일반 규정이 있는데 의무다라는 거죠. 의견지처라고. 근데 이제 앞에서도 봤지만 그 처분 절차만 적용되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에는 요하지 않는다. 이래 피바다 사건 저 이미 봤던 거. 이유국이 예외, 이거 외워야 돼요. 예우자는 용납당합니다. 이거.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 모두 그대로 인정이지 거의 대부분 인정. 이런 거로 함정을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예우자는 용납당한다. 함정에 빠져요. 그 입에 줄줄 나오도록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저는 더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틀린 걸 숙지하는 거 봐요. 신중하고 공정하게 필수 있는 경우,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걸 해석하자면 어때요? 아니 현저히 곤란하면 뭐 어쩌란 말이냐. 근데 예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추가적으로 외워야 되는데, 첫 번째 거 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경우 빼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처분 후에 뒤늦게라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 첫 번째 거 이것 함정하죠. 첫 번째 거는 나중에 요청해도 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 신기하네. 나는 당연히 거부될 줄 알았는데 허가가 나왔네. 그 희한하네.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시오. 그런 것까지는 의무가 없다라는 거. 내용과 정도인데 법적 근거만 알려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사유까지 알려줘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점이죠. 그 다음에 이유의 정도도 이해할 수 정도로 구체적으로 해야 되죠. 법적 근거는 적용 법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고, 재량 결정에 있어서는 이건 기준으로 삼았던 관점도 알려야 되는데, 이건 독일 연방절차법에 의무가 있고 우리는 이런 규정은 없다라는 거. 세무서장의 피고가 이거 출제 꽤 많이 됐던 판례인데, 일반 주류도매업 면허취소 통지에 상기 주류도매장은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 누구? 언제? 어때요? 이게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주류를 판매하여 뭐 취소합니다. 그럼 아니 도대체 누구와의 어떤 거래 행위로 했는지 알 수 없게 되죠. 이거 위법이라는 거고. 그 정도에 가는 건데, 당사자가 이것도 해석이 가능해요. 당사자가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어때요? 그러니까 이건 그 신청할 때 지가 무슨 법 몇 조 몇 항 이거를 명시하여 신청하니까 얘가 이미
법적 근거를 알고 있는 사안이에요. 거부하는 처벌함에 있어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거는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20조는 명시하지 않고 도시계획법, 근데 얘가 이미 도시계획법 몇 조와 시행령 몇 조까지 다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일반론이죠.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 이 말 나오면 적법.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 의미가 이제 78에 부연 설명되어 있는데,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별거는 없어요.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게 부연 설명 정도지 새로운 게 추가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합리적 이유의 제시 없이 이러면 이거는 위법이지. 다 해석이 가능하죠. 합리적 이유가 없다 이러면 불합리, 이러면 엉터리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납세고지서에 가는 건데, 일단 누락시키면 일단 위법이죠. 그 납세무자가 당해부가 처분에 대면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답을 다 주고 있죠.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가세표준액과 세율에 관한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다면 근거법령이 다소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건 충족한 거라 적법이다라는 거죠. 답을 다 주잖아요. 그 다음에도 어때요? 여러 가지를 상세히 기재하면서 이런 표지 해석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상세히 기재. 그 다음에 9번 봐도 귀하의 소유 우리시 과천동 공공번지상 이축 전에 기존 건축물이 신축 건물 사용 승인 전에 철거해야 함에도 이행되지 않아 통과하니 철거하고 전후 사진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근거법령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이유를 가져가는데 이거는 개념 문제예요. 왜냐면 이축이잖아요. 이축이기 때문에 이축은 건물을 옮겨가는 거잖아요. 옮겨가는 거니까 이 개념 이거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면 복수의 가세처분을 할 때는 과세처분별로 구분해서 기재해야 된다는 거죠. 별도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 본세와 가산세도 각각 별도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합계액만 하면 이건 위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산세도 적용된다면 기존 입장 똑같은 거고, 13번은 중복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된 게 또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유 등을 알 수 있을 정도, 이 말 나오면 적법이죠.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총장 임명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임용 제청하는 경우 임용 제청 행위 자체로서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다한 것이고, 나아가 교육부 장관에게 개별 심사 항목이나 고려 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까지 자세히 밝힐 의무는 없다.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거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조금 외워둬야 될 판례다. 16번은. 그 다음에 방식 문서주의죠. 왜? 처분할 때 하는 거니까, 처분이 문서주의니까 이것도 당연히 문서주의로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민원 처리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문서주의. 그 다음에 이유부기를 결함하자. 이거 당연히 위법이죠. 독자적 위법 사유 인정되고. 그래가지고 취소사에다가 이것도 다 행정의 하자로 다 봤던 거고, 처분의 방식 및 고지인데 문서주의라고 그랬죠. 문서주의. 이것도 일부 이제 대상적인 내용인데 이것도 성명을 요하는 건 없고, 하여튼 이건
6월 달에 구급수 끝난 다음에 보라는 거죠. 지금 보면 헷갈리니까. 자, 행정청이 처분할 때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되고, 전자문서로 할 때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때요? 전자문서에 하나는 거예요.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이 예외도 다 외울 수밖에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로 가면,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서의 문헌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하였는지 분명함에도 문헌과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 해석할 수 없다. 이거 당연한 거죠. 상식적인 결론이죠. 그 다음에 뭐 기준 입장 제약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이제 아까 분명한 경우였죠. 근데 이건 이제 불분명한 경우예요. 그 불분명한 경우, 이때 처분 경위와 목적, 처분의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헌과 달리 처분에 대해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이때는. 그러니까 이것도 상식적인 내용이죠. 78년인데. 그래서 처분서의 문헌과 달리 해석할 수 있고, 행정청에 행정처분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나, 그게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 수 있는 경우 행정처분에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5번인데 이건 별개다는 게 읽어보면 나오죠. 그 15발령과 정규 임용은 전혀 별개거든요. 지방소방서 15발령을 취소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인사발령 통지서에 정규 공무원인 지방소방서 임용행위까지 취소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저도 공무원 될 때 2번 김영삼 대통령한테 2번 임명장 받았죠. 뭐냐면 그 처음에 그 합격하고 연수 받을 때 1년간 이제 수습 때 이제 교육받는데, 그때는 행정사무관 15로 명함, 총무처 근무를 명함 이렇게 돼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15자가 떼어지고 행정사무관으로 그 보함이라나, 그 다음에 국방부 본부 근무를 명함 이래가지고 2번 임명장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번 중에 하나만 취소한다고 하면 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죠.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면 이게 중국 때 돼가지고 교정을 제가 꼼꼼히 못 봐서 7번으로 넘어가면 이거 외워야 돼요. 절차하자는 대부분 취소사인데 처분의 방식에 관한 문서주의 위반은 무효다. 이거 240에 이미 보긴 했지만, 그 다음에 8번 보면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육군훈련소로 입양하여 교육소집을 받다가 교육시간 부족과 그 질병 등 사유로 퇴영조치 등 가백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다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사안에서 처분 경우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 처분은 새로운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이라기보다 이미 공익근무요원으로 수립된 갑에 대해서 병역법 시행령의 교육소집 처분이라고 원칙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는데, 이건 외워야 돼. 이거는 뭐 논거가 신통치 않아서.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문서주의는 뭐 당연하죠. 명예 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도 문서로 해야 된다. 그 스티브 유 얘가 하여튼 뭐 엄청나게 떠들썩한 사건이었는데 행정의 하자론에도 나왔었고, 그죠? 그 외국인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그 행정절차법상 처분서 작성 기부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거나 행정절차법의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대체할 수 없다. 이거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시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문서주의 위반 무효다 기준 입장의 제약인이죠. 그 다음에 행정청이 행정처분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될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나 행정청, 이것도 뭐 기존 입장 제약인이네. 그 다음에 구체적 사례에 관한 게 나와서 관할 행정청이 사회복지법인의 정식이사 선임보고를 수리하는 처분에 종전 임시이사임 처분이 포함된 걸로 보아야 된다. 처분 실명제인데 이것도 외워야 돼요. 뭐만 있냐. 행정청이죠. 담당자 소속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그리고 또 전화번호 연락처도 어때요?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 전화번호 이렇게 돼 있지. 그 휴대전화번호 뭐 이러면 또 간단히 틀리고 저게 왜 또 예우자는 진짜 비참하게 농락당하려면 아까 행정지도 봤잖아요. 행정지도의 실명제는 내용이 그 처분 실명제하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취지 내용 신분 그게 이제 324. 이게 줄줄 나오도록 예열할지 취지 내용 신분이 행정지도고 이래 안 넘어가지. 여기 뭐 처분 실명제 처분하는 문서에는 그 취지 내용 뭐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린 거란 말이에요. 외우지 않으면 저런 식으로 농락된다라는 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전달이 됐죠. 논리적으로 접근하다가는 이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우는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처분의 고지죠. 처분의 고지는 불복 고지, 불복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 불복 고지에 관해서는 행정심판과 관련해가지고 종합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미루고 3-252에 있어요. 그 불복고지 나오죠? 예. 이 행정절차법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죠. 그래서 요거는 뭐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합시다. 오늘 뭐 일요일이고 날도 부슬부슬해가지고 저도 조금 일찍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